네, 이어서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학예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16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어렵게 모신 사회와 패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정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패널 선생님이십니다. 2026년 공기업 평가단 단장을 맡으신 서울대학교 김봉환 교수님입니다. 네, 이어서 2026년 준정부 기관 평가단 단장을 맡으신 중앙대 김창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서울대학교의 박순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천대학교의 김한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의 하윤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와 패널을 맡으신 선생님들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과기대 이종욱입니다. 아마 굉장히 따끈따끈한 지난 금요일 날이죠. 월드컵 때문에 오후에 했는지는 몰라도 오후에 아침 8시 59분에 기재부 홈페이지, 재경부죠. 재경부 홈페이지가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캡처해 놨는데요. 그런 것처럼 기승전 경영평가라고 오늘 이렇게 일주일을 안 돼갖고 학회에서 이런 자리를 우리 행정학회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께서 이 라운드 테이블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행정학회하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공 부분에서 다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성과들이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는 것이 모두에게 있어서 주요한 관심사이고, 그래서 한국행정학회에서도 이 평가와 관련된 세션을 전통적으로 해왔었고요. 올해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바로 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단장님께서 여기 흔쾌히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전현직 위원님들께서 다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제 정책실장님이나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경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정책은 그렇게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공원법 2007년도에 만들어 놓고 나서도 지금 현재 공훈위에 대한 이 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항상 그 공원법을 보다가 공공정책이라는 말을 제가 학과 이름이 공공정책학과거든요. 공공정책이라는 말부터 좀 바꿨으면 하는데 바꿀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공원법이 추구했던 자율 책임 경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 많은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가에 있어서도 더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제가 이 평가단장님 앞에서 이렇게 뭐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같이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결국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도 경영평가는 끝났지만은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갖고 그 동안에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사회자께서 우리 다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우리 박순애 교수님, 김한희 교수님, 그다음 김보환 교수님, 지금 올해 해주신 김창환 교수님까지 다 단장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현직 공훈위원이신 하윤희 교수님까지 전부 경영평가를 저도 10년 전에 경영평가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영평가에 너무 매몰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이 경영평가가 남긴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아주 귀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어렵게도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양 단장님, 그 공기업 단장님하고 준정부 기관 단장님이 오셨는데 한 7분 정도 양 단장님들께 올해 평가의 소회를 좀 편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보환 단장님 먼저. 네, 반갑습니다. 이번 그 공기업 평가 단장 맡은 김봉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그 평가를 실제로 기관에서 담당하셨던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오신 것 같은데 사실 평가라는 게 평가하는 평가위원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은 평가 받으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하시던 결과를 받으신 기관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아쉬운 기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위원님들 평가를 하시면서 정말 여러 기관에서 너무나 그 열심히 하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사례들을 다른 기관에 이렇게 전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을 저희가 다 기억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원하시는 그런 평가가 안 나온 기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평가를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평가단 운영과 관련돼서 또 어떤 평가의 주안점을 가지고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평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가들 그래서 뭐 행정, 경영, 경제, 회계, 노무사님, 변호사 또 공학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전문가를 구성을 했고요. 올해는 특별히 그 지방에 계신 위원님들이 한 40% 정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시대를 맞아서 지방의 다양한 시각을 좀 반영하는 그런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 위원이 60% 이상 저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기관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또 기관의 새로운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평가 주안점하고 관련해서는 그 수정된 25년도 평가 편람 취지에 따라서 그거를 최대한 구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25년도 수정된 평가 편람이 아무래도 이제 안전, AI 혁신, 또 주요 사업
이 부분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평가가 이 계량과 비계량 부분이 있는데, 계량 지표의 그 어떤 그 평가의 결정 그 요소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주요 사업 계량의 평가의 결정력이 또 올해는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계량 지표의 도전성, 또 지표 교수의 적합성, 이 부분도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과거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별로 조금 어떤 유형이 너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그 오해들이 있으셨고, 뭐 실제로 조금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유형 간 형평성, 그래서 에너지 유형 아닌 다른 유형에서도 좀 좋은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그 유형들에 계신 기관에 계신 우리 직원들, 또 그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전략이나 새로운 기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역점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예년에 비해서 그런 유형 간의 차이를 좀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 데이터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도 유형 간의 어떤 특별한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가 특징을 말씀드리면 뭐 작년이랑 평가 등급의 분포는 뭐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주요 사업 배점이 작년보다 5점 정도 올라갔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구현을 하겠다, 이런 그 평가의 방향을 정하고 평가를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요 사업의 설명력, 평가 등급에 대한 설명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계량과 그러니까 설명력이라는 게 배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편차, 어느 정도 기관 간의 차이가 있는지, 이거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계량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설명력이 굉장히 높고요. 일반적으로는 경영관리 계량이 굉장히 좀 설명력이 높은 걸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 계량의 그 설명력이 과거에 비해서 한 7, 8% 이상 증가하고, 반대로 경영관리 계량이 한 7, 8% 정도 떨어지는, 그래서 주요 사업의 계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이 좀 평가를 잘 받은 그런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결국은 25년도 수정 편람의 어떤 취지가 기관 본연의 사업을 잘하는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평가 결과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편람이 계속 유지되는 한은 주요 사업에 대한 좀 기관의 노력이 좀 앞으로 계속 경주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주별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그 득점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갔고요. 경영관리에서도 평균 득점률이 작년보다 한 1.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기업 부분은 그 매출액은 24년도비에 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한 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9.3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몇 개 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이 아주 올해 크게 나왔고요. 뭐 한전이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또 허그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이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왔고, 기관 개별로 보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17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증가한 기업이 14개. 그래서 이 몇 개 기관들이 당기순이익이 엄청 크게 나오면서 전체 총계로서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갔는데, 기관별로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적자 기업 수도 작년 24년도에는 5개였는데 올해는 7개 정도로 증가해서 개별 기업 기관 입장에서는 좀 재무 상황이 조금 악화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그래서 좀 점수가 좀 내려갔고, 특별히 이제 그 비계량 측면에서는 경영 전략 부분, 또 재무 성과 관리 쪽이
또 조금 점수가 낮았습니다. 특별히 그 올해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 회계 감사인 선정 과정하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대부분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평가에 반영이 돼서 재무성과 관리 점수도 조금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부분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전관리 배점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그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절차, 안전관리 절차, 또 운영하는 방식, 또 협력사 안전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자세히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좀 득점률이 역시 좀 작년에 비해서는 한 5.1%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올해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공기업에는 10개 기관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 기관은 일단 그 사망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그 정부로부터 뭔가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그런 기관들이 한 3개 정도 기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량 부분에서는 0점으로 처리가 됐고요. 비계량 부분에서도 최저 점수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을 한 것 같고요. 근데 특별히 그 AI 등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안전에 적용을 하거나 또 협력업체에 이런 안전을 좀 전파하려고 또 같이 안전을 높이려는 노력들, 예를 들자면은 협력업체 그 안전에 자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안전 장비를 대여를 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관들은 저희가 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주요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 지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엄격하게 역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계량 만점 지표 비중이 작년에 24%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2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만점 비중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만점 지표에 대해서는 계량 만점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이게 과연 만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득점률도 전체적으로 83%에서 81% 정도로 떨어졌고 또 계량 지표를 만점을 받은 기관에 있어서는 이 계량 지표가 목표가 도전적으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엄격히 봐서 전체적으로 주요 사업 득점률도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AI 혁신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안전관리 혁신, 또 국민생활 편의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고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관별로 이게 사실은 AI의 어떤 그 발전 그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좀 그 공정하고 또 형평성 있게 맞추려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혁신 그 탑 10을 정부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수기관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은 뭐 경영관리 주요 사업, 뭐 안전 AI 혁신 뭐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그 성과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A등급 기관이 공기업에서는 6개 기관이 있었는데 특별히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그 경영 전략, 안전, 책임 경영 뭐 이런 데에서 많은 BP 사례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하고 협력해서 또는 협력을 지원을 하거나 혹은 같이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성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남부발전이나 KDN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좋은 BP 사례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남동발전이나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AI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모바일 신분증 그 안면 인식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피지컬 AI를 활용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에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고장 정지율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말 그 탑의 어떤 그런 성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그 체코 두코바니 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예를 들자면 그 온누리 상품권 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 또 아무런 그 지체 없이 이행한 이런 기관들을 좋은 사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미흡 등급 받은 기관은 총 DE를 받은 기관 총 5개 기관인데요. 이 기관들은 주요 사업 계량이나 경영 관리 비계량에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아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수정 편람, 2025년 수정 편람에 따라서 안전, 공공성, AI 혁신, 주요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중점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등급 결정의 어떤 요인이 경영 관리 계량에서 주요 사업 쪽으로, 주요 사업 특히 계량 쪽으로 조금 그 스윙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무 건전성, 경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 친환경, 또 AI, 또 상생 뭐 이런 부분들을 기관에서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과를 앞으로도 계속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또 준비하시고 평가 받으시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사점뿐만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꼼꼼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준정부 기간 총 57개 평가단장을 맡으셨던 김창환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께서 미리 좀 숙제를 주신 게 있습니다. 올해 그 평가의 특이점하고 개선 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부진한 기관이든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이든 4년도를 어떻게 준비하실지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평가 단장 입장에서 기관이 4년도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한 네 가지 정도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평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람도 바뀌었지만 사실은 평가에 반영하고 운영 방식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김보관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요 사업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가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AI를 활용해서 우리 기관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또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준비 과정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과 공공성에 대한 엄정한 반영입니다. 기관에 이제 안전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의 원인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기관의 기책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관의 평가에 명확하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요 사업 계량 실적 검증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기관의 계량 실적을 한 200개 지표 정도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기관에 이제 실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편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편람이 명시가 된 대로 계량 실적이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관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5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요 사업 평가인데요. 뭐 공기업도 그렇지만 준정부 기관은 이제 정부 정책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준정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관의 주요 사업의 정부 정책 이행과 이것이 국민의 편익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가는 저희가 보고서 물론 충실하게 저희가 봤습니다만, 기관의 핵심 사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평가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기관의 일탈 행위가 있었는지, 또 안전 사고가 발생했는지, 또 공공성 침해 문제가 있었는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이행 여부도 저희가 엄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가 언론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사업을 통해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실적 관리 미흡이나 자료 정합속 부족, 성과 환류 체계 미흡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주요 사업 비계량 평가의 편차가 타 범주나 영역에 비해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영역이 주요 사업의 비계량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년도도 이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별 평가 등급의 분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AI 활용 혁신 평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AI 가점이 1.5점 규모로 신설이 됐는데요. 실제 평가에서는 AI를 단순히 별도 가점 항목으로만 본 건 아닙니다. 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와 연결해서 이 AI 성과가 주요 사업 성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가점뿐만 아니고 주요 사업에서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었거나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거나 또 실사 과정에서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기관들은 주요 사업 평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AI 도입이라는 게 사실은 각 기관마다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아까 김보관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기관들이 AI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기관들도 있고요.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관리 등 굉장히 적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AI 활용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리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관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몇몇 기관들이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요 사업뿐만 아니고 AI 가점 또 윤리경영 전략 경영 전략에서도 면밀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평가입니다. 올해 평가가 이제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준정부기관의 안전 재해 실적 역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의 기관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하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발주공사 재해 현황 자료도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준정부기관 전체적으로 근로자 재해와 발주공사 재해 모두 2024년도 대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고요.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안전관리 체계와 중대 예방 노력,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 실효성을 저희가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관련 지표에서 이를 엄정하게 평가했고 특히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과정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주요 사업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기관의 재해 예방 노력을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장 중심 평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57개 준정부 기관 전체에 대해서 주요 사업의 경우에는 본사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실사 시간도 4시간으로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보고서에 기재된 실적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의 성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요 사업 계량 실적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기관의 계량 실적의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올해 현장 실사 과정에서 재축 실적과 증빙 자료 간 불일치, 편람 기준에 따른 실적 산출 미흡 또는 이제 지표 산정 방식의 오류 등이 있는 지표가 한 200여 개가 됐었는데요. 평가단이 이제 기관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준정부 기관의 주요 사업 실적이 단순히 평가 자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예산과 공공 재원을 통해서 산출되는 성과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부정확하게 관리가 되면 기관 평가뿐만 아니고 국가 정책 성과 판단도 왜곡될 수 있는 점은 우리 기관이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요 사업 개량 지표 체계는 좀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관의 이제 주요 사업 개량 지표가 어떻게 보면 평가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내부 관리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단 입장에서는 이 개량 지표를 통해서 기관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아마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의 개량 실적을 통해서 이 기관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기관의 개량 지표들이 뭐 처리 건수, 집행률 등 이제 단순 산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복합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개량의 실적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 지표 개선 때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주요 사업 개량 지표의 변별력입니다. 공기업 말씀을 들으니까 부러운데요. 저희는 득점률이 작년은 98점이었고요. 올해는 96.3점입니다. 거의 모든 기관이 다 100점을 맞아요. 준정부 기관은.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대표성은 차치하고 변별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요 사업의 개량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평가 관점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의뢰 100점을 맞는 그런 영역이 돼서 조금 더 변별력 있게 평가 지표가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나 기관의 본연의 사업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심하셔서 부처와 협의하신 후에 지표를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AI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리 기관의 어떤 인프라의 구축 수준이나 성과가 낮다고 해도 그 성과가 보고상에 얼마나 잘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가단 입장에서는. 근데 차년도에는 아마 이러한 구축 단계를 넘어서 기관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시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생산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국민 편익을 얼마나 늘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주요 사업 AI 가점에 다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활용은 AI 가점뿐만 아니고 전략기획,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윤리 경영 등 여러 지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AI를 활용하시다 보면 조직 및 인적 관리에서 또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있고, 또 AI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윤리 경영에서 또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전략 기획은 또 우리 AI 전략 관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올해는 저희가 평가단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본 결과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에 걸쳐서 AI를 다루신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차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성과가 나오려면 그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 관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이, 기관의 근로자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관리들을 하세요. 근데 도급, 하도급, 2차, 3차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준정부 기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그 발주공사 제휴율은 낮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건설업의 재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좀 책무성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건설업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력업체의 교육, 지원,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4년도에는 좀 면밀하게 잘 보고서에 담아주시고 기관도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성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가 준정부 기관들이 단순히 등급을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학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대중 강연도 아닌데 이게 라운드 테이블인데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 25일 날 정책학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국정과제에 대한 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하신 기관의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설정할 때 그 우리가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이를 크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가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이 계속 우리가 46조에서 48조까지 있는 오늘 여기 모이신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맞춤형 경영평가라는 표현은 쓰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공원법이 제정된 지 20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세 분한테는 사실 전 단장님이셨고 또 공훈위원이셨고 다 해보셨으니까 올해 경영평가 다 보셨을 겁니다. 발표되는 거 다 보셨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은가라는 거를 좀 주안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애 단장님부터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시나리오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두 분이 발표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두 단장님께서는 아마 공식적인 말씀밖에는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유튜버 나가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지금. 그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박순애밖에 없을 거예요. 두 분도 지금 공훈위원이시죠? 공훈위원이시라서 아마 공식적인 말씀밖에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간인으로서 사실은 정보를 거의 못 받았습니다. 저는 딱 신문에 난 거 내용 보고 크게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얼마나 단장님과 그다음에 두 분 단장님과 공훈위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두 분 단장님은 저와 함께 꽤 오래 전부터 제가 단장일 때, 부단장일 때 같이 일을 해오셨고, 제가 두 분이 단장님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참 기관들이 고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문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그랬는데 저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렇지는 않은데 두 분도 제가 단장을 할 때 사실 단장이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개선 방안 평가 전에 개선 방안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 이러이러한 고충 상황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단장의 역할은 그것들을 리더십으로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부단장과 단장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믿고 밑에서 올라오는 평가단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지만은 그런 리더십은 조금 부족했는 것 같은데 아마 저랑 같이 있었으면 두 분도 그런 탄성은 적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관들이 힘들었겠다. 근데 김한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탄성이 또 좋으신 분이에요. 기관들의 입장과 이게 충분히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의외로 이번 기관들이 그런 불만들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잘 해주셨던 것 같다. 근데 저한테 원래 맡겨진 게 공기업인데 두루두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기업 평가 결과를 보고 너무 이게 특정 유형의 기관에 조금 우수 등급이 몰려 있다. 늘상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주로 준정부 기관 같은 분들 보면 우리가 늘상 A를 받는 기관이 고착화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저 때도 문제 해결을 못했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기관은 해도 안 되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어떤 이번에도 에너지 공공기관이 작년에도 올해도 에너지 공공기관이 A 그룹에 전부 몰려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기관의 어떠한 특장점이 계속 AST하게 하는지를
다른 기관들이 학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잘했으니까 A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타 기관의 눈에는 학습으로서 잘 비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또 한 3, 4년, 5년까지 고착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분 단장님과 공훈위원님들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잘했으니까 잘 받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년에는 다른 기관들이 학습해서 A 받은 기관은 S로 가고 그다음 받은 기관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많이 들었던 얘기가 기관장 평가가 처음 생기다 보니 기관 평가와의 괴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기관장 평가 첫 문을 열었던 게 2008년 제가 열었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정말 수많은 저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성과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것이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있을 때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장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그다음 기관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다른 분들은 첫 번째로 생각했을 때 기관과 기관장 평가의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 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저희가 느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개선을 해서 없애고 리더십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리더십에서 기관장 평가를 온 계기도 있습니다. 왜? 기관들의 다른 평가 점수는 다 나쁜데 리더십은 최하위가 B였어요. 왜 기관 평가는 D인데 리더십 평가는 B지? 그 안에서 그런 괴리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기관장 바깥으로 나왔을 땐 더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민간도 보면 그렇지만 기관이 잘하면 그것은 기관장의 리더십이 발휘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올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찌됐건 기관장 평가가 부활이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 한번 해보시고 과거에 어떤 우리가 우려했던 점이 되살아난다라고 한다라면 기관 평가를 가지고 가시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방식의 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그냥 세 번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기관장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관이 좋은 기관일까라는 고민도 해봤고 과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기관장 오퍼를 받기도 했는데 그때 가장 걱정이 됐던 게 기관장 평가나 기관 평가에서 내가 어떤 점수를 받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까였습니다. 그때 다시 보게 된 게 뭐냐면 평가위원회일 때는 지표가 안 보여요. 지표를 어떤 우리가 이제 엑셀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 평가가 되는 그 과정만 생각하는데 제가 기관장이 되니까 이 많은 지표를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지? 내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올릴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제가 기관장을 하기 힘들다라는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기관 3년 동안에 기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100여 가지가 넘는 지표로 관리하게 된다. 물론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발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비전 목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갈 때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고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100개의 지표를 기관장이든 기관한테 요구해서 다 잘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가능한가? 중간 선도국에서는 가능했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한 가지만 1등을 해주십시오. 글로벌에서 한 가지만 1등을 해주십시오 하는 선택과 집중의 어떤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차표도 끊어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1라운드에서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두 번째 라운드를 주신다라면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준정부 단장을 하신 김한희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적어갖고 왔는데 예, 우선 그 두 분 단장님 아까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예민한 평가인데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그 편람의 개정 취지에 맞게 주요 사업의 어떤 변별력도 보시고 또 김창완 단장님 그 주요 사업 계량을 다 꼼꼼히 점검하셔서 이 정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신데 매우 큰 정말 감동도 받고
우리 대단한 평가단장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AI 관련해서 김채환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0% 동감합니다. 그 AI가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부터 열심히 보셔야 될 것도 있고요. 공훈위에서 AI를 보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것들이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은 사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만들어진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잘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상당 부분의 공공기관에서 AI를 가는 접근 방식을 보면 사진기 만드는 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기를 자꾸 만드는 쪽으로 어프로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관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민간의 전문 기관과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민간의 전문 기관들을 잘 고르는 우리가 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의 뭐 기술에 너무 이렇게 기가 주어서 기술적인 요인 그리고 뭐 데이터 환경만 가지고 그 갖고 있는 스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국민 체감하고는 좀 멀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한번 발굴을 해보시고 그것을 현재 갖고 있는 AI를 구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방향을 주시는 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전국이 지금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국도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동시에 좀 해결해 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업과 관련한 건데요. 대학, 그 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많은 인턴들을 쓰고 계신데, 이것들도 그 AI를 주제로 해서 대학과의 연계, 그 다음에 그 취업 또는 창업, 또 인턴 이런 부분들을 AI 주제로 이렇게 한번 포커싱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고, 최근에 많은 우수 사례들은 실은 공공기관들 사이에 연계 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정 기관을 제가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뭐 도로공사와 우체국물류 지원단이 연계를 해서 우리 화물차의 이제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 그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공훈위에 이제 평가 소위가 있는데, 평가 소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악유가 돼서 올라오는 이슈가 매년 동일한데, 하나는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한 이슈고 또 하나는 인건비 이슈입니다. 인건비는 워낙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서 공훈위 회의를 마치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뭐 중과실이 아니고 고의가 아닌 것들은 뭐 세금도 과원납하면 다시 환급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좀 면하게 해주자. 또 하나는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아마 그 노조 내지는 근로자와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쟁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 인건비 이슈가 이렇게 위반되는 것으로 나온 것들도 정정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인건비 총액 인건비 이슈는 아마 정책 당국도 상당히 깊게 고민을 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 아마 2-3년 내에 그 우리한테 곧 올 현실인데,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민간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인사나 조직에서는 그 정년 연장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관장 평가단의 단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뭐 제가 대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관장 평가단의 고민의 이슈를 들었던 것을 전해드리면, 평가단장님의 평가 관점은 이거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관장이 안 계셨 가정을 이제 그렇게 하고 접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관장이 안 계셨다고 하면 이 성과가 그대로 나올 것인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셨고, 그래서 기관 성과에
질적 속성을 이제 보시기로 애를 쓰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했다라는 큰 말씀을 하나 하셨고요. 디테일로 제가 이제 주변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주로 저런 이슈들 그래서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관의 성과 지표와 기관장 성과 지표가 100% 또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주로 했다고 하고 뭐 대략 나오는 것은 뭔가 좀 차별화된 기관장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기관장 평가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날 이제 보도 때도 나왔는데 그 이사회 활동의 활성화나 실효성 있는 그 활동을 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률, 그다음에 뭐 서면 회의율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그런 지표들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원이나 곳곳에서 이제 아까 그 평가 제도 개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하윤희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왜 열심히 하는데 그 S가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S는 뭐 그냥 그 공중에 떠 있는 이상일 뿐이냐?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S가 구조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평가 점수가 100점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그 시험 과목은 한 4, 50과목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항목도 있지만 각 부처에서 이제 제안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들을 전부 다 100점 맞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많은 기관으로부터 실은 우리 애초에 경영 성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 정책 추진 과제라고 왔었던 그런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 성과와 뭐 직접적인 무슨 관련이 있느냐 라는 그 목소리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이것도 그 공공국에 제가 강력히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시효가 다한 과제는 이제 그만 걷어내고 아까 그 단장님 말씀 우리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자율과 책임에 좀 집중을 하려면 정말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평가 제도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그 국정과제 안에 세부 실천과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 뭐 경평을 떠나서 총인건비하고 총정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그 시점에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윤희 교수님 지금 공훈위원이십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세요? 요거로 해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이 너무 분위기가 거의 뭐 너무 차분하고 너무 엄숙해서 저는 이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잘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제 뭐 박순애 교수님께서 기관장을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관장도 못하겠고 단장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단장님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심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 고생하셨고 이런 건데 평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단장님들께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또 뭐 지금 평가 제가 공훈위원이라서 뭐 말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한계를 두지 않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어서 일단 제가 이제 뭐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뭐 평가에 관여를 한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계량 평가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좀 올라왔고 이제 평가 소위에서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거의 저녁 8시 가까이 저녁 식사를 못할 정도로 쉬지도 않고 계속 이의 제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관 저렇게까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냐
또 저렇게 뭐 저런 걸 가지고 빵점을 주면 기관들이 1년 내내 직원이 수만 명인데도 있고 수천 명인데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것 때문에 전체 평가 결과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왜 저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또 저런 내용 중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그 정부는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연속성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건데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다가 생긴 문제인데 그것도 법원 판결이 나서 저렇게 된 건데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 근데 우리나라는 평가의 공화국, 감사의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문에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평가위원들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관들이 이 평가 결과가 우리한테 뭔가 혼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고 뭔가 격려를 하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조정해서 가고 또 앞으로 더 하면 잘할 수 있다. 우리도 좋은 점수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려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한 해석 이런 게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그러면은 이 평가단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 공훈위에서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전에 어떤 사례가 이렇게 쭉 쌓여 왔는데 이번 평가단에서 그거를 깨기는 굉장히 저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훈위에서 그런 문제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 해석하고 평가하도록 한다라든가 아니면 의결을 해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요 앞에 세션에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기 이런 세션이 아니고 어떤 세션에서 사람이 그렇게 와서 자기들 의견을 그렇게 활발하게 개진하는 거를 학교에 와서 처음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그런 논의가 이렇게 평가당과 기관 사이에 그다음에 또 공공국 사이에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한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는 했던 생각이 이런 거죠. 사실 이 공공기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김창완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공기관은 이제 계량에서 차이가 별로 없고 비계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공기업에서는 또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비계량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고 계량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에서는 이제 재무적인 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도록 점수를 내려놨는데 재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비계량에서 너무 편차가 없고 점수가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가위원을 할 때 뭐 A를 줘본 적도 없고 B 플러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B 플러스는 학교에서 공부 못한 거잖아요. 근데 B 플러스를 받으면 거의 뭐 신이 내린 이런 상황 이런 게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비계량에서 좀 편차가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은 평가위원이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조를 깰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요 사업에서 사실 주요 사업은 업이고요.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저는 뭐 에너지를 하는 사람이니까 에너지 분야에 보면 에너지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고 주요 사업을 평가를 하려면은 그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신산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데이터와 AI가 결합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지형이 완전히 글로벌 차원에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기업들이 따라가줘야 되고 공기업들이 그걸 선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시장에서 공기업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그걸 추진해 나가야 될 때 사기업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고 공기업이 그걸 선도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제도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 좀 높아져야 되고 자율성도 높아져야 되고 또 저는 무조건 기관들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은 제가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존에 하던 전통 사업
전통적인 사업에서 조금 안주해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받고 싶은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미래 성장 차원이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힘을 들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요 사업 지표를 할 때 그럼 비계량을 줄 거냐, 계량을 줄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신사업에서 특히 에너지 사업에서 처음에 계량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해임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10년씩 걸리고 이 오퍼레이션 시작되려고 그러면 투입 지표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표 체계를 보면 투편차 지표가 많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장 사업에 산업 쪽으로 정부가 기업들을 몰고 가고 싶으면 이제 그런 지표 체계의 변화라든지 여기서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사업에 맞는 지표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이제 평가위원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를 할 때 지표를 하나 놔두고 보는데 이 전체 체계를 보면 서로가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산업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하고 뭐 예를 들면 SMR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를 해야 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기서는 부채 비율이 저쪽에 경영관리에 가면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럼 신사업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쪽에서도 신사업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정의 방향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이제 경영관리 쪽 지표와 주요 사업 지표가 서로 이제 조화가 되도록 조금 크게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표의 전면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관들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김봉원 단장님 말씀하신 열차 시간이 다 오늘이 더구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5시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은 최대 5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속을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정책평가협회의 그 이사로 있으면서 부회장으로 있는 양성일입니다. 경영 컨설턴트로 한 35년 경영 컨설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방이라서 여러 손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 2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뭔가면 우리 이제 한 10개 기관이라도 제가 이제 컨설팅도 공기업도 했고 이 가스공사도 그때 당시 하여튼 한번 컨설팅을 할 기회도 있었고 서부발전은 컨설팅을 한국전력 15층에서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5년차 청년들 여분들이 이사처럼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겁니다. 대표하고. 이사님, 그 시간상 짧게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평가도 한 10개 정도는 실제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데 한 10개 정도는 우리 청년들 5년차하고 박사 과정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을 한 10개 정도는 샘플로 모범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가스공사에 갔더니 그 전에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컨설팅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청년들이 25세 전후의 청년들이 한 15명이 나와서 우리를 평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거기 이제 우리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랬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그 사람들이 20, 30년 뒤에 임원이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뭔가 있는가 하면 그 이돈 박사 있어요. 그다음에 손정희 그 회장님은
이렇게 의논하고 토론하는데 20년, 30년 뒤를 오늘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법시험 떨어진 이유가 그걸 미리 이제 젊어서부터 그걸 그 마인드를 갖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미래를 여는 행정학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AI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철학이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이 종교 문화가 필요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린가면 5,000년 역사의 기술과 금방 마치겠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이 세상 문명을 5,000년 동안 6,000년 동안 바꾸었는데 지금 AI 시대에는 그 세 가지가 비빔밥처럼 믹스드 돼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벌써 한 20년, 30년을 내다 본다고 그러면 그 세계 철학 마인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요약을 하면 하여튼 청년들을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예, 좋겠고 여기,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20년, 30년 알겠습니다. 내다보는 그런 평가 지표도 좀 필요하지 알겠습니다. 않은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분 기관에서 준 말씀을 혹시 질의 없으세요? 다 평가를 잘 받으신 겁니다. 없으신다는 거는 여기는 다 C 이상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고 우리 마지막 패널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수능 과목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게임 안 할 거라고. 영어 잘하게 하려면 수능 과목에서 빼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이 더 좋아지려면 경평을 안 하면은 더 좋아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감히 해봅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많은 변화 중에 지금도 계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이 있다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 게 공헌법이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타갖고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에 회부돼 있습니다. 오늘 의안 정보 시스템에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를 크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위원장으로 민간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처를 좀 독립화해갖고 독립행정기구로서 좀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분의 2 반수죠. 반수만 민간위원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14명인 과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민간 공공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바뀐다 그래갖고 우리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이제는 20년 된 우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말씀 많이 나온 게 AI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양 단장님은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한 말씀만 더 이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패널 소중한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빼고 네 분은 참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요번에는 하윤희 교수님부터 짧게 한번 어떻게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을 해나가는 게 가장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공훈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제가 부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 정책은 통제, 특히 방망경영 시대에 맞춰서 통제하는 거 중심, 관리 중심이었는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공기업이 처한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렇게 이 환경이 간단하고 쉬우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정부가 공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어떤 기업이 한 2년 정도 해외 파트너랑 막 쿠킹을 해서 일을 가져갔는데 이제 사무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사실 그게 세세하게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제는 경영 자율성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말은 경영 자율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는 그런 시대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조금 뭐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든 조금은 자율성을 주되 이 자율 정말 말 그대로 자율성을 주면서 이제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애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를 보시는 우리 이종욱 교수님의 전문성을 여기서 누구도 능가하기 어렵고,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도 이종욱 교수님이 이번 정부에서 처음 초안 잡는 거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큰 무리 없이 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죠? 그다음에 믿어주십시오. 그다음 평가단의 경우에는 평가단이 되면 어깨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왜? 평가도 하지만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요. 평가는 사실은 평가위원, 아까 전문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신진 평가위원 한 30%를 늘상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전문성 부분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또 믿기도 하고 70%의 서로 상호학습을 믿기도 하지만 그런 책임감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훈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훈위원이 만들어졌을 때하고 제가 이번에 잠깐 공훈위원을 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공훈위원의 위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아까 걸어 들어올 때 봤죠? 평가단장이 먼저 들어오고 공훈위원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장은요, 공훈위원 옆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책임을 오롯이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제가 단장으로 물러날 때만 해도 그때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었지만 평가단장한테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공훈위원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훈위원의 위상과 공훈위의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의 무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가버넌스를 새롭게 가져가신다면 지금 이제 민간 공훈위원장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책임의 무게가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초대 민간위원장이 우리 뭐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공훈위원이 실제로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의 법에 정해놓은 공훈위의 어떤 위상과 역할로 가면 평가단이 훨씬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짐이 덜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훨씬 더 중립적인 평가에 가깝다는 것을 국민들도 믿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공공기관 하나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면 저희는 1등이 됩니다. 1등과 2등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한전이 이번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경평에서 법원서 나서 아마 자율기관이 될 텐데 거기에 거는 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한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품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이 이번에 점수를 못 받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등과의 격차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글로벌에서 벌려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전한테 그런 기회를 줬을 때 한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그러면서 가장 품질 좋은 전기를 2등하고 격차를 벌려서 만들어준다면 저희는 중국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전한테 뭘 줘야 되냐? SK가 만들었던 그런 성과급에 니네 열심히 하면 이익 가져가 라는 그런 완벽한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런 자율성에 한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런 자율성을 가져가게 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1등의 서비스를 만들라고 요청을 하면 가는데, 그러려면 좀 간략하게 저희 평가지표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양 위원장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 현실적인 에비던스로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관장 중에 내부 출신 기관장이 있었냐를 보시면 자율성을 사실 준 것이 아니라 자율성은 확보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부 기관장이 계셨던 그 기관은 이미 자율성을 스스로 확보한 곳이고, 그것은 공기업도 그렇고 준정부 기관도 이미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부처를 뛰어넘을 전문적인 역량을 쭉 쌓으시면 당연히 지금쯤이면은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오셔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것은 약간 다른 이슈지만 만약에 우리 그 종업원의 규모가 10,000명 이상 되는 규모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실은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율성을 찾을 역량을 이제 닦아서 가시는 것이 지금부터 가셔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봉환 단장님, 네, 마무리. 우리 단장님 말씀 마무리 두 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예예. 그 뭐 새로 지금 이제 공훈이 관련 조직이 바뀌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자율성 얘기도 해주셨고 또 평가가 너무 뭐랄까 그 스트릭트하고 좀 유연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공훈위에서 좀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롭게 이제 상임위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성을 가지시고 좀 그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을 지신다면 평가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결국은 행정위원회처럼 되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이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지속성이 더 좀 더 높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지금 뭐 여러 그 분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평가 지표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일상적인 평가 지표는 좀 사무국에서 좀 일상적인 평가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평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실질적인 어떤 그 평가의 유연성과 함께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지점이 과연 이 기관의 성과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평가위원들이 이제 쭉 평가 결과서를 제출하면 그 평가 결과서를 쭉 보다 보면 이 기관이 과연 A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기관이 왜 D등급 또는 E등급이 나왔을까에 대한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별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윤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위원회 전문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우선되는 것이 기관의 평가 성과관리 측면에서 이게 과연 이 성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과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그거를 좀 친절하게 이 성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성과인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는 소속 부처에 좀 책무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소속 부처는 있으나 그 소속 부처가 우리 기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속 부처는 또 경영평가 결과와는 또 별개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준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모두 다 해당이 될 텐데 우리 기관의 성과는 사실 소속 부처의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준정부 기관은 거의 매핑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 평가나 최소한 부처가 지표 개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표에 나오는 결과까지 우리 소속 부처에서 일정 부분의 책무성을 가지고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관의 계량 실적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계량 실적이 과연 기관의 성과인지 아니면 부처의 성과인지 또는 기관의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한 성과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정책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그 과정이 평가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적들이 과연 새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 연계성을 가진 실적인지도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공훈위가 구성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좀 충분히 돼서 기관의 계량 실적 또는 기관의 실적이 부처의 실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시 거의 다 됐는데요. 저는 오늘 한 분도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이렇게 입추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 공공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오늘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굉장히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이 전범이, 특히 경영평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영평가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양 단장님, 그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신 국문위원님, 박순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뜻깊은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사진을 촬영